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2시 시작 전에 또 도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북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은진 작가님의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 장은진 작가님의 교보문고 북토크 진행을 맡은 심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박수 아마 평소보다 3, 4배로 더 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 북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지금 퍼블리온 출판사와 책가 강연의 합작으로 또 공동으로 이렇게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먼저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의 출판사 퍼블리온 대표님들도 여기 대표님 함께 나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 대표님입니다. 박선영 대표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박선영 대표님이시고요. 퍼블리온 출판사는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출간하고 있고, 방금 전에 또 우리 장은진 작가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좋은 작가들 사이에 제 책이 나오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속 내용들이 굉장히 인문학적인 성찰들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 출간 강연회를 진행해 주신 우리 책가 강연 대표님들도 나와 계십니다. 김태한 대표님입니다. 제가 왜 이러죠? 죄송해요. 이제 곧 긴장이 풀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김태한 대표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이정훈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일이 생기셔서 지방에 가시는 바람에 꽝 대신 닭으로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튼 소개 감사합니다. 심영혜 작가님. 그리고 저는 박태환이 아니고요. 김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특히 우리 장은진 작가님 출간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조금 전에 또 언급이 된 우리 퍼블리온 대표님께도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연구생이 이제 지금 책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400여 명에 이제 육박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은진 작가님처럼 이제 집에 대한 책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책을 쓰신 분도 있고 합니다만, 은진 작가님과 이렇게 원고 작업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는 집이라는 공간이 그냥 가서 자고 빨리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약간 뭐라 그러죠? 그냥 스치는 공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의 원고를 읽어 나아가면서 집은 단순히 저에게 뭐 쉬거나 스치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과 철학, 사유가 녹아있는 공간이고, 거기에 게다가 나의 가족의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요. 집을 바라보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은진 작가님한테도 책 나오고 나서 몇 번을 전화해서 집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어디에 사야 되냐고. 네. 그런데 생각보다 또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자가 책을 내고 나서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저자 강연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설렌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는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좀 다르게 입고 왔었을 텐데 그냥 어디 뭐 지나가다 들리네 마냥 이렇게 나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두 번째 책 때는 작가님 두 번째 책 때는 좀 수트 좀 입고 올게요.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영혜 넘기겠습니다. 네, 심영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실수를 함으로써 작가님이 더 긴장을 풀게 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드디어 이제
이분이 어떻게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의 장은진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책 속에 그런 문장을 적으셨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하얀 눈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문장을 적으셨는데 작가님의 책 메인에 보면 본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창밖에 사람과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디자인을 배우고 업으로 삼았다. 민들레 홀씨처럼 방방곡곡 부유하며 살았다. 산사에 들어가고 사막을 거닐며 물 건너 이국에서 살기도 했다. 문득 홀씨의 꿈은 깊고 굵은 뿌리를 내리고 제 삶을 아름답게 꾸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기운제를 지었고 그 안에 산다. 문장의 쉼표 사이에 숨어있는 질문을 길어 올려 글로 엮기 시작했다. 네, 저는 이분의 자기소개 문장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들레 홀씨처럼 부유하던 저자는 기운제에 자신의 홀씨를 사뿐히 내려 저자만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북토크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장은진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 장은진 작가님이십니다. 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네, 벌써 눈물을 보이시는 분의 눈을 마주쳐서 제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네. 정말로 제가 저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저 눈물이 더 값지게 느껴지고 아름다운데요. 네. 작가님, 지금 광화문에서 저자로 이렇게 북토크를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라든지 소감. 네. 네. 안녕하세요. 장은진입니다. 네. 소감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가 이 주변에 있는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멀지 않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저의 나와바리였고 이 주변이요. 네. 그리고 과거로 보자면은 이 건물 뒤편에 실비집이라고 피망골 없어지기 전에 실비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그 낙지볶음이랑 조개탕을 엄마 아빠랑 같이 먹으면서 네, 교보문고에서 책도 사고 네, 끝나고 밥도 먹고 가고 이랬던 기억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집도 여기서 멀지 않고 해서 학교 끝나고 여기 와서 책을 또 많이 읽었고 그때는 뭐 돈 없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광화문 교보문고는 굉장히 그 추억 속의 공간이고 항상 소비자로 네, 소비자면서 어떤 책을 보는 수용자의 입장으로만 여기를 찾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생산자가 되어가지고 네, 이 자리에 와서 북토크를 한다는 사실이 좀 약간 아직은 좀 믿어지지가 않고요. 이 광화문 북토크에 대한 거는 그 책가강연 이정훈 대표님이랑 처음 얘기했던 거는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광화문 그 어디에서 북토크를 할 수가 있다. 책을 내면 그때 하자 하셨는데 당시에는 너무 먼 이야기로 제가 느껴졌었고 내가 맨날 책 사러 가던 곳인데 거기서 뭘 하냐. 이제 책 쓰기 시작했으니까 사기 진작용으로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하고 말 꺼내실 때마다 제가 두 마디도 못하게 그냥 웃어 넘겼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1년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네, 책이 나오고 여기 와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신기한 마음이 제일 크고요. 오늘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소감 마감해도 될까요? 네, 끝과 네. 시작이 아주 네. 화려했습니다. 네. 네. 작가님이 늘 책을 구매하는 광화문 교보문고에 소비자로 지나다니다가 이제는 생산자로 저자, 한 권의 저자로 이 자리에 온 만큼 저희도 오늘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중에 궁금한 부분들은 조금 기억하셨다가 저희 질문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님의 강연, 미니 강연처럼 작가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희가 질의응답으로 북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마다 더 뜨겁게 호응해주세요. 네, 그러면 장은진 작가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까지 비워주시고 미니 강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읽고 오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해서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모형, 저희 집 모형도 있는데 모형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제가 또 깜빡 잊고 안 가져와가지고 실물로 보실 수도 없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없는 관계로 저희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집에 이 책을 쓰게 된 뭐 의도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윤재라는 이름을 가진 집에 살고 있고요. 기윤재라는 이름은 저희 남편과 그 아들의 이름에서 한자씩 집자를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설계 계약을 하고 건축가에게 저희의 집에 원하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이제 PPT로 전달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이름을 적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사실은 그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일련의 집짓기 과정에서 기준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 남편이 저 가운데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정면을 보지 못하고 딴 데 누굴 봐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의 이름에서 기자를 가져왔고요. 기자는 이제 뭐 기발하다, 기이하다, 뭐 그런 기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윤자는 윤택할 윤자. 그래서 뭔가 매끄럽고 뭔가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 한자여서 기윤을 가져왔고요.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붙이는 이제 뭐 제호, 당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뭐 나름 찾아보고 가장 잘 어울리고 의미가 맞는 걸로 붙여서 기발하고 그리고 넉넉한 집이라는 뜻으로 기윤대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대로 가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름대로 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게 기자의 영향이 꽤나 많은 게 네,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기발하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좀 갖고 싶어하는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책을 쓰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이 자리까지 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계속 이렇게 제 건축가분이 유타건축의 김창균 소장님이신데요. 그분한테 이 책이 출간되고 딱 가서 책을 드렸더니 그래서 집이 뭘 물어다 줬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두 아시겠지만 이게 물어온 것들이라는 게 질문이라고 보통 하는데 역시 건축가분들은 생각이 되게 유연하신 것 같아요. 책을 딱 보더니 그렇게 그 박씨 물어다 주는 것처럼 뭘 물어다 줬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처음에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이름으로 시작되고 그 이후에 따라온 어떤 에피소드, 사건들이 계속 뭔가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물어와 준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집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건축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주셨지 않나 싶고요. 저희 집은 고양시에 자리하고 있어요. 고양시 하면 일산만 얘기하시는데 일산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은 계명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 산의 줄기가 북한산으로 이제 멀리 가면 송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그 마을 안에 한 5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는 다 논밭이었어요. 논밭이 우리 집밖에 딱 없는데 그것도 이제 농가주택. 그러니까 저희가 집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었잖아요. 그때 그냥 흔하게 이렇게 뭐 생생정보통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그런 집이었었고 앞에는 다 논밭이어서 막 들개들이 뛰어다니고 막 노루가 막 밤에 부딪히는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저희 집이 방송이 나간 것 때문인가? 뭔가 집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지금은 이제 땅이 남아있는 땅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마을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계절이 아주 잘 보이는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말은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자연과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그런 의미들을 좀 양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고 그 마을에서 저랑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마을의 이름은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나무가 많고 바위가 많아서 모감마을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 모감마을에서 저희는 사계절을 즐기면서 살고 있고요. 저희가 18년도에 이제 설계를 들어가서 19년도 여름 가까울 때 입주를 했어요. 그 책에서도 써있듯이 1년 4개월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 설계에 투자한 시간이 제일 많았고 짓는 거는 뭐 요즘은 또 목조래도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집에 딱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다 준 게 제가 SNS를 시작을 하면서 집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더니 연락이 어디서 왔어요. 그게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늘의 집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이제 막 크려고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회사였는데 거기서 직접 섭외가 와서 온라인 집들이라는 걸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글도 네가 써야 되고 사진도 네가 찍어야 되고 네가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리워드는 없지만 올려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그때는 다 한 집씩 그렇게 섭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뭐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출이 되고 네이버에 뭐 메인에도 걸리고 그리고 총 뷰로 하면은 그 영상이 아니라 글인데도 30만 뷰가 넘어가는 그런 컨텐츠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주택 사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모르게 저희 집이 알려져 있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온라인 집들이가 그 위에 이제 E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19년도예요. 그게 데크도 아직 다 만들지도 않아가지고 잔디도 안 깔고 막 흙바닥인데 촬영을 하겠다고 해서 3일 밤낮으로 19년도 이제 그때 가을 때 찍었고 그게 방송이 되면서 또 계속 다양한 매체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살다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집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뭐랄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SNS로 따로 DM도 막 보내시고 어떤 분은 저희 집이 아직도 대문이 없거든요.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문이 없는데 막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뭐 둘러봐도 되나요? 이렇게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했고 코로나가 또 마침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버프 받았다고 하죠. 버프를 받아가지고 저도 그럼 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약간 정보에 의거한 그런 글들을 써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브런치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글을 써가는데 특별히 그렇게 동기가 없었던 거죠. 쓰다 보면 어딘가에서는 이제 좀 소질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의 판타지 방송에 나가게 됐는데요. 거기 나오셨던 유영준 건축가님이 저희 집에 대해서 여기서 자라는 아이는 집을 평면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입체적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자랄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딱 들었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2층 집을 8층 집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주변에다가 유치원 가면 뭐 너 몇 층이야? 그럼 8층이야? 그러면 다 무슨 8층에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집은 8층이야. 그래서 나중에 막 애들이 막 오해해가지고 막 저 집은 막 집이 막 8층인데 그걸 다 산대 막 이래 소문나서 한참 그랬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뭔가 얘가 공간을 인식하는 걸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고 요청을 해서 집을 이렇게 지었지만 사실 짓고 난 이후에는 반대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훨씬 많구나. 그게 그런 부분들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집 짓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이렇게 읽지 않고 사실 제가 뭔가를 하면 개론부터 읽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막 1부터 배워야지 직성이 풀리는 편인데 이상하게 집 지을 때는 집 짓기 책을 한 권인가? 한 권 정도 이렇게 정독하고 뭐 이 정도면 됐어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오히려 짓고 나서부터 건축 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집 짓기 과정에 대한 책은 너무 많고 테크닉한 부분은 다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이런 글을 내가 굳이 여기 하나 더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완전히 글 쓰는 거를 바꿨고 조금 더 나의 개인적인 일로 이 공간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내 삶을 그냥 편안하게 보여주는 게 더 내 공간에 대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읽으시는 분들도 자기 공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게 됐고요. 한 1년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네, 1년 조금 넘게 썼고 그래서 책에 그 사계절이 거의 묻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 책의 안에 있는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반드시 말씀드려야 돼요. 네, 막판에 여기 저희 책 편집해주신 이호선 부장님이 와 계신데 저희 진짜 뜨거운 여름을 보냈거든요. 네, 마지막에 사진이 조금 부족해서 진짜 7월 말 제일 더울 때 카메라 들고 막 진짜 사진 수백 장 찍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오히려 글을 교정 보는 것보다 사진에 더 막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결과물이 마음에 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은 공간별로 굉장히 다 분절을 해서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글을 다시 이렇게 재배열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저에 대한 생각을 저에 대한 과거를 돌아보고 해석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이해의 폭이 점점 가족한테 이제 확장이 돼서 시선이 옮아가고 그리고 나면은 좀 더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동물이나 자연이나 어떤 다른 내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존재들에 대한 생각으로 좀 이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공간이 아닌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나에서 가족에서 어떤 다른 존재들로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제 나름의 시선으로 해석을 한 부분이 이해로 넘어가고 그것들이 같이 이제 부딪혔던 어떤 사건들이
그리고 뭐 갈등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책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니에요. 네. 책 제목도 물어온 것들이잖아요. 답한 것들이 아니라 물어온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이 어떤 꼭지들에는 답이 없어요. 결국 저도 그러고 싶다 이러고 말거나 문제를 들고 그냥 끝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과정 속에 있는 제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책이고 앞으로 더 만약에 나아간다면 이 다른 방향으로도 또 이게 발전이 되거나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저희 집처럼 집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절대 그 얘기가 아닌데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물어보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던 거는 이 집을 지은 거에 대해가 아니라 이 공간들에서 살아가는 나와 내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누구나 모든 집에 있는 공간들이 여기 써 있거든요. 부엌이나 욕실이나 이런 곳들. 그런 곳들을 본인의 집에서 찾아보시고 둘러보시고 조금 더 오래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네, 이 정도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작가님이 오늘 1시간을 꼭 채우셔도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작가님의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기운제라는 시작에 사실은 작가님의 개인적인 그런 사연들도 담겨 있겠지만 결국 기운제가 작가님에게 건축가님의 말씀처럼 물어다 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무언가 인연이 시작되고 기회가 시작되잖아요. 혹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19년도에 건축탐구 집에도 출연을 하셨고 또 21년도에는 양동근 씨가 출연하셨던 나의 판타집의 방송에도 출연하셨는데요. 혹시 여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 편집장님 보셨고, 네, 우리 작가님 보셨고, 어떠셨어요? 그 집 방송으로 보시고? 저는 그 집을 그러니까 집을 먼저 왔어요. 먼저 간 후에 방송 나왔다는 걸 듣고, 제가 그 방송을 찾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나 이런 집 갔다 나오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이 주는 힘이라는 게 확실히 있고, 그러니까 8층 집이라는 게 저는 확실히 이해가 됐었어요. 공간이 뭐랄까, 그러니까 한 층 안에서도 나눠지는 공간 요소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집이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그 공간에 대한 미학들이 책 안에 참 잘 담겨져 있어요. 박수. 공간의 미학이 잘 담겨있는 기운제의 주인이시고요. 네,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의 저자 강현진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이란 부분과 그 공간 안에서 사유한 흔적들이 바로 다 이 책 속에 담겨 있고 이 부분은 결론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셨는데요. 작가님이 말씀을 길게 해주셨으니까 전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의 편집자님이신데요. 책의 소제목이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 바로 아래 보시면 시간의 틈에서 건져 올린 집, 자연,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은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의 에피소드 한 문장이잖아요, 작가님. 정말 좋은 문장이 많은데 이 문장을 특별히 소제목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우리 편집장님, 이효선 편집장님입니다.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블리온 출판사에서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을 편집한 이효선입니다. 저도 오늘 이럴 줄 모르고 너무 캐주얼하고 부끄럽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한 분이 해주셔서 예, 저희 이제 편집자들이 원고를 처음 받으면은 이제 처음 일독을 하잖아요. 일독을 하면서 이제 첫 느낌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지만 중요한 단어들, 문장들 이런 걸 이제 막행을 하면서 읽는데 이제 이 책이 그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 다 읽고 나면 그 시간의 흐름과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도 되게 마음이 꽂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자는 A라는 단어를 좋아했지만 저는 B라는 단어에 더 꽂힐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책을 만드는 저의 뭐 권리이기도 하고 나중에 다 저자님 컨펌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 저한테 가슴에 와닿던 이제 단어들을 다 고른 거예요. 그래서 뭐 집, 시간, 공간, 자연, 뭐 이웃, 가족 그리고 여기 이제 부제에는 빠졌는데 저는 처음 작가님을 뵀을 때 차라는 단어가 저한테 엄청 꽂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차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너무 꽂혔기 때문에 그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컸었죠. 근데 나중에 저자님이 저를 일깨워 주신 게 차에 대한 얘기는 한 꼭지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그렇게 넣으면 너무 이게 큰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환기가 된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차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율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도 편집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독자이고 맨 처음 이 원고를 읽는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나중에 독자가 되는 거고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독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독자의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저한테 와닿은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면 사실은 밑줄 그을 수 있는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서 이제 다 버리고 한 문장만 써야 한다는 게 좀 고통이자 행복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저자 서문 중에서 저 유사한 단어들이 다 있어요. 그 저거랑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 단어들을 조합했더니 결국은 저렇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 책을 만들 때는 좀 두려움도 있어요. 원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잘 살려내야 하는 게 이제 편집자의 몫인데 그렇긴 하지만 또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아쉽지만 일부는 버려야 하고 일부는 또 살려야 하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만족했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작가님 책 만들면서 댁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한동안 저도 만난 사람들한테마다 다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완전히 그냥 한동안 푹 빠져서 살았고 이걸 좀 잠깐만 제 사담을 얘기하자면 저의 이제 장래 희망이 시골에서 집 짓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건축하고 집이에요. 거기에 나오신 분이어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직업이구나. 저자를 만날 수 있고 이제 또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작업을 하면서 만족스러웠고 결과물도 저도 아주 만족스럽고 작가님하고도 굉장히 잘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앞으로 좋은 저의 프로필에도 어디 갈 때 저 이 책 만든 편집장입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만족한 작업이었습니다. 예. 네, 편집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주 만족스러운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같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셨던 우리 편집장님의 이야기처럼 책 속에는 정말 진짜 너무 좋은 문장, 밑줄 그을 만한 문장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사실은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의 프롤로그 제목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자세히 오래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장은진 작가님께서 프롤로그 마지막 문장에도 올해 당신의 집을 둘러보면 좋겠다. 삶을 지나온 당신과 삶을 걸어갈 당신에 대해 집이 물어올 곳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드디어 시작인데요. 이 문장으로 책의 시작을 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작가님? 자세히 오래라는 말은 요즘 가장 많이 잊혀진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오히려 떠올랐고 요즘 너무 빠른 세상에 살고 있고요. 저도 늘 그런 유혹에 빠져 있고 네, 그래서 어쩌면 의식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제목으로 정하기도 했고요. 자세히 오래라는 게.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분 정도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 1분이면 해결할 만한 문제를만 풀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볼 때 그냥 1분 정도 쓱 하고 보고 말 정도면 그냥 방은 방이고 부엌은 부엌이고 욕실은 욕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더 두고 더 자세히 오래 애정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얘기, 결국에 이제 나의 얘기고 가족들의 얘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가 그 안에 이제 껍질을 벗기고 나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들인 시간만큼 어떻게 보면 제 나름으로 생각하기에도 깊이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려고 해요. 네. 저한테 주는 다짐이기도 하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되는 단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자세히 오래라는 문장뿐만 아니라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분 고민을 하면 그 1분만큼의 생각의 사유가 펼쳐지는데요.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분은 진짜 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얼마나 깊이 파고들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하셨을까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지금 프롤로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핵심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 서문에서 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삶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일관된 삶에 대한 동경을 품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작가님은 그렇다면 삶의 내용과 일관된 삶 어렵잖아요, 여러분. 삶의 내용과 형식이 일관된 삶을 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늘 유지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네, 없고, 그리고 저도 뭔가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면 또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그러다 보면 좀 어떤 그런 내용이 뭔가 제 속에서 탄탄해지기 전에 막 일단 예쁘고 일단 아름답고 한 거에 마음이 뺏겨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도 하지만 그 건축에서 수평계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가면 물로 넘어가고 이렇게 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거를 하나를 품고 매일 저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종종 그걸 꺼내가지고 살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솔직해지거든요, 확실히. 네, 솔직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글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뭐에 흔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매번 완벽하게 일관된 삶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가님 역시 마음의 평화와 뭔가 안정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 이 책 읽으셨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바로 문지방을 넘어서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은 대부분 작가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집을 지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 작가님은 굉장히 뭔가 내적인 평화와 그런 혼란이 왔을 때 금방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작가님이 이제 저랑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면이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겪고 있고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기운제 차에 대해서 더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불안을 넘어서는 문지방, 현관에 대한 에피소드죠. 현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불안이라는 그 근원적인 감정을 풀어내셨잖아요. 그 불안을 처음에 넣으신 집필 의도가 있으실까요? 불안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불안이구나 하지만 사실은 다른 꼭지를 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제가 쓴 글에 관통을 하고 있는지 모두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제가 노력했던 부분이 쓰여 있고 끝내 극복을 한 것도 있고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예 답변도 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불안이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거는 결국 내가 욕망하는 거고,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불안은 뭐 욕망의 하녀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것처럼 일단은 집을 짓기 전에 가장 큰 뭐 돈으로도 그렇지만은 심리적으로도 내가 놔야 되는 것들, 내가 일단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게끔까지 되기 위해서 많이 쉽지는 않았죠. 네네. 그래서 이 집을 짓기 전에 불안 강도가 가장 높았고요. 아마 저희 뭐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정말로 물성이 돼서 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그 시점까지도 이게 집이 되나, 이게 뭐 지붕은 얹혀질 수 있나, 사람이 살 수 있나, 뭐 끝까지 돈을 들여서 완공이 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게 그 마루가 깔리고 내가 신발을 벗고 탁 들어서는 순간 이제 뭐 아무것도 딴 거 없어도 일단 누워서 잘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거기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현관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불안을 겪었고, 내가 불안이라는 거는 일단은 모호해서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체해서 왜 그랬는지, 왜 내가 대리 불안을 겪는 사람을 통해 다시 불안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기준을 세워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그 현관 꼭지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모호한 감정을 기준을 세움으로써 나만의 방법으로 정립해 나가신 거잖아요. 작가님의 책 속의 불안과 함께 시작되는 것들은 사실은 아까 우리 편집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차도 빼놓을 수 없어요. 불안과 정신, 그리고 무언가 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뭔가만 찾을 수 있다면 사람은 사실 버틸 수 있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축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운제뿐만 아니라 작가님에게 차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물론 편집장님 말씀처럼 이 책에는 차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꼭지고요. 에피소드 곳곳에 차에 대한 이야기, 정신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는데요. 사실 다실은 예로부터 정신에 압축된 산물이었다라고 작가님이 문장에도 쓰셨잖아요. 차와 그 공간인 다실이 작가님에게 참 소중한 기둥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번외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차를 사랑하게 되셨어요? 차는 이 방 꼭지에 나와 있는 절이 있어요. 거기가 경남 사천에 있는 다솔사라는 절이에요. 제가 2004년도에 학교를 휴학을 했고 그 절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지냈죠. 네, 그랬는데 거기가 알고 봤더니 차로 굉장히 유명한 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희 여기 지금 오늘 저의 소중한 대학교 친구들도 와 있는데 제가 왜 거길 갔나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면은 매일 스님이 건너와라 해서 차를 우려주세요.
그 스님이 앉아 계시고 차를 우리는 모습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저한테 너무 깊게 각인이 돼가지고 매일 차를 마시고 그런 모습에 감화받았어요. 그래서 절에 나와서 서울에서 차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됐어요. 그때 처음 뵌 저희 선생님이 프롤로그에 나오는 그 선생님이세요. 종가 연구하시는 이현자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께 차를 배웠고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연을 맺고 있고요. 차라는 거는 속성이 글이랑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느리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디테일해져요. 네, 디테일해지게 만들어줘요. 근데 예전에 박완서 작가님이 제가 작가라고 말하기 아직 많이 부끄러워도 작가랑 그 사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을 하시는 게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뭔가 되게 작은 것들에도 마음을 주게 되고 관심을 갖고 알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차라는 게. 네. 그래서 매력을 느꼈고 이 세계가 너무 넓어요. 저는 호기심도 빨리 갖고 원래 실증도 빨리 내고 그런 편인데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서 계속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차라는 세계에 빠져든 작가님을 어떻게 보면 나의 관성과 전혀 다른 상반된 세계로 들어가게 한 거네요. 맞죠? 이렇게 빠르고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금방 식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느리고 천천히 저희 남편이 비웃고 있어요. 약간 네. 아직도 빨리 올라가는 그러고 해요. 네. 여러분 작가란 자기만의 사유의 방식과 다짐을 풀어내는 사람이지 그 방식으로 100% 살아내는 자는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작가님이 방금 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작가님 통해서 차에 대해서 이 차가 좋고 또 작가님이 차를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마음을 봐서 더 깊이 조금 그렇구나 라고 느껴지는데요. 정말로 글쓰기도 차도 닮아 있다. 느리고 디테일해야 되고 자세히 오래 봐야 된다. 라고 이런 멋진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혹시 조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조금 뭔가 더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또 번외 질문인데요. 네, 작가님 그럼 글쓰기와 차, 작가님에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글쓰기와 차 중에 어떤 게 더 나의 원픽이세요?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네,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더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편한 건 차가 편하죠. 네. 생산을 해낼 필요는 없고 이건 즐길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면 되거든요. 네. 갑자기 책과 강연 대표님과 파블리오 대표님의 표정을 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편안한 게 최고이고 편해야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자꾸 도망가기도 좋은 도구기도 하거든요. 네, 자꾸 현실에서 다시를 제가 별세계라고 이렇게 따로 지칭을 했던 거가 정말로 별세계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거기 다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막 놀려놔도 되게 마음이 좋거든요. 보기만 해도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가 좀 그래요. 근데 글쓰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글쓰기는 보면은 가슴이 좀 약간 답답한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 났을 때 어떤 보람이나 이런 것들은 또 비할 바가 아니긴 한데 그냥 딱 편하게 지금 둘 중에 뭘 먼저 할래? 그럼 당연히 차부터 한 잔 마시고 시작할까?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반대일 줄 알았어요. 오늘이 북토크이고 또 글쓰기가 작가님에게 굉장히 뭔가 힐링의 소재 작업이었기 때문에 글쓰기를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역시나 네 차를 더 편해하시는 우리 작가님이었고 그러면 한 번 더 이 산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암도 시절 인연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작가님이 지금까지 왜
생각하고 사유한 것들 중에서 만약 이 공간에서 이 집이 나에게 하는 하나의 질문만 지금 현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기운제라는 집에서 사는 동안 가장 크게 작가님에게 다가온 질문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다 결국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던 미래를 꿈꾸던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지금 너는 이런 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 다 거기서 모두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땡땡땡이 붙는 게 다를 뿐이지 결국 지금 너는 이게 가장 큰 질문이고 사실 제일 무서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는? 네. 사실 지금 그런 질문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너는 아직도 자니?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부터 아주 사소한 거부터 지금이라는 단어가 딱 붙는 순간 조금 각성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물어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손대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는 이 집, 그리고 바뀌지 않는 나. 결국에는 다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제가 집이랑 저를 약간 일체화 시키는 기간이 여전히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면 저를 약간 보는 것 같아요. 네. 집의 어떤 상태가 결국에는 내가 어제, 그제, 오늘 해왔던 것들의 결과인 거예요. 네. 그게 보여요. 네. 지금 너는의 질문에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상태가 집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나의 상태가 내가 어제, 그제부터 계속 내가 만들어 온 것들이고 지금 보이는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구현해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너무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네요. 지금 그냥 너는 집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냥 쉽게 풀자면 그런 거예요. 작가님 네, 깨끗하면 제가 좀 잘 산 것 같고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신랑은 좀 그렇게 해도 되지, 뭐 그냥 둬도 되지 하는데 그렇다고 막 힘내서 못할 때 있거든요. 그냥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도 안 불편하면 되는데 저희 신랑은 안 불편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그 상위 단계에 있는 분이에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오롯이 내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관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불편합니다. 아직도 비주얼적으로 그런 것들이 저는 아까 디자인도 그렇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일들을 워낙 옛날부터 해왔고 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하다는 것도 보이는 거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좀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예민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작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책 속에는 보여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작가님만의 이 넓은 8층 집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 책에는 이렇게 썼지만 솔직히 난 이 공간이 제일 소중해요 라는 그런 공간은 어디일까요? 소중한 공간이요? 저는 근데 진짜로 다 애정을 똑같이 주려고 노력해요. 네, 노력해요. 그거는 그래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글을 맨날 쓰는 자리를 여기 책에 뭐 아이방 2번째 아이방에서 쓴다고 했지만 사실 그 계절이 잘 느껴진다 했잖아요. 절기가 잘 느껴지고 하면 해가 이렇게 눕기 시작하면은 해 길이 싹 바뀌어요. 그럼 창문도 어디가 해가 드는지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럼 거기 바뀌는 대로 자리를 싹 옮겨요. 그래서 책상도 들었다 놨다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인스타 보면은 동그란 원형 테이블이 막 밑에 층 갔다 올라갔다가 막 이래요. 그게
제가 보고 싶어하는 그 계절의 그 계절감을 느끼고 싶어서 옮겨 다니거든요. 그 조금 소외됐다 싶으면 괜히 오늘은 그물침대에서 한번 좀 누워보고 이런 식으로 좀 편애하지 않고 다 이렇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애정을 주려고 노력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의 그 편애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에 이 책으로도 나오겠다라고 지금 억지로 한번 또 연결을 시켜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작가님의 책 제목이 뭐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네,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 혹시 여기 읽어보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맞아요. 다 읽어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너는이라는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에 정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너무 또 우리 작가님만, 물론 주인공이지만 얘기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다가 작가님의 그런 내용들을 듣다가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실까요? 작가님에게?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너무 얘기를 잘하셔서 질문이 없으실까 생각 드는데,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작가님이 산사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대학생 때라고 하셨죠? 휴학하기 전인가요? 휴학하고 활발하게 잘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산사에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20년 전 얘기. 잘 기억이 나시지 않나요? 수도 있어요. 그럼 산사에 가신 건 기억나나요? 아니요, 친구들 오진 않았죠. 혼자 가신 그때 장은진 작가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평범하진 않았다. 맞아요. 왜냐면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이 굉장히 청춘의 시절을 많이 방황한 것 같더라고요. 여행도 다니시고 사막에도 다니시고 산사에도 들어가시고, 물론 이제 그 시간의 흔적들이 지금의 작가님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계신 거겠지만, 작가님이 현재 진행형 중 계속 이렇게 퇴적층처럼 적층을 쌓아가고 계시잖아요. 작가님의 그 청춘이 어땠길래 이런 선택과 이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아까 산사는 진짜 20년 전 얘기고 네, 그리고 그해 초에 인도를 갔다 왔어요. 두 번째 인도를 갔다 왔었고, 그때 각자 떠나고 거기서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친구였는데 각자 다 떠나서 거기서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났었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 전에도 기억 공방이 약간 있었는데 어디서 만났냐 이런 거 다 기억 못 해가지고, 그것도 기억 못 하는데 제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청춘이 어떠셨어요? 청춘은요, 약간 정리를 하자면 불완전한 자기주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불완전한 자기주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많이 다녔지만 그 문패 꼭지에 이제 그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 외동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를 혼자 가겠다 하면 다녀와라 하셨고, 절에 가겠다 그러면 뒤에서 많이 걱정하셨겠죠. 가라고 하셨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고, 내가 나를 선택을 잘하고 있고 책임도 지고 있구나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별을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능동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약간 운명적으로 누군가 나 삶의 소명을 주고 막 이렇게 해라 하면서 길을 누가 제시해 주기를 바랬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그냥 방랑? 근데 조금 뭐 달리 하자면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마음껏 방랑을 하셨네요. 네, 마음껏 방랑하는 자만이 결국엔 한 곳에 정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책을 책 속에는 진짜 기운제를 바탕으로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가님만의 사유의 방식들이 녹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불안에서부터 존재, 정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후반부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뒤에서 중요하게 다루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사실 뭐 다른 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 보통 가까운 이의 죽음에 의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어떤 생이 탄생하면서 너무 찬란하고 너무 밝은 부분, 삶의 탄생을 딱 봤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부분을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나의 부재나 우리 가족의 누군가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맞는 과정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삶이 너무 소중하고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죽음에 대한 생각도 더 강해지고 깊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의 후반부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잠깐 작가님이 언급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참 자아를 찾기 위한 나는 누구인가? 더불어 사는 도덕적 삶을 위한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창조적인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겠는가의 문제이다. 죽음에 대한 사유 없이 삶을 기획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작가님의 아이가 다행히 이 자리에 또 없어서 제가 이거는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또 넣은 질문이긴 한데요. 작가님의 아이가 나도 엄마 글씨 읽고 싶다 라는 표현을 또 했어요. 그런데 작가님은 글씨와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 네가 컸을 때 엄마를 꼭 닮은 이 글을 마음껏 사유하고 치열하게 의논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글을 치열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문장, 이 책은 나에 대한 전부를 투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한 글자도 쉬이 쓸 수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만약 작가님의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글을 어느 순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좋을까요? 저희 아이는 죽는다는 얘기하면 광광 울어요. 네, 광광 울어요. 네,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에피소드로 제 핸드폰 달력을 이렇게 날짜를 보다가 2050, 60년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손을 잘못 눌리면. 근데 이렇게 이때쯤 되면 엄마가 몇 살이지?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는 엄마가 없을 수도 있지 이러는 순간 애가 막 콧물 막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상실이라는 거는 되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그런가 싶었는데 저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아이한테는. 네. 그러니까 아까 죽음이랑 연결되지만 그래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나 때문에 잘 산다기보다 애 때문에 건강하고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도 그러니까 제가 나를 남기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
상실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기 위해서 남기는 글이었기 때문에 좀 아이한테 남기는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지니까 쉽게는 쓰지는 못하겠고, 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뭐 어떤 감정이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이한테 그냥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그냥 심리적인 편안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이거를 뭐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작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뭔가 아이가 커서 충분히 엄마의 글, 엄마의 생각을 이해하게 됐을 때 엄마가 써놓은 에피소드에 아이가 묻는 방식으로 글이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갑작스러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네, 정말 이제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또 우리 많은 문장이 있지만 계속 제가 좋은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혹시 작가님은 이 많은 문장 속에 가장 애정하는 문장 한 편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 몇 페이지실까요? 40페이지고요. 길지는 않거든요. 저희 책에는 그 스승님, 선생님에 대한 그 문장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제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고 이분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약간 성경 읽는 거지. 네, 간증의 시간입니다. 어제의 창과 오늘의 창 사이 나는 시간의 틈에서 집, 자연, 사람의 삶을 읽고자 한다. 스승님의 말씀처럼 삶이란 느리고 사소하고 무겁다. 삶은 창과 창 사이에 있다. 네,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네. 네, 저희 책 제목 부제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우리 작가님도 이 문장을 가장 좋아하셔서 네, 편집장님과 통하셨다는 거 편집장님이 손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작가님 저는 왜 이 문장이 특히나 좋으셨어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프롤로그의 그 자세히 오래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느리고 사소하고 무겁고 이게 삶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저는 조금 말을 바꿔서 자세히 오래라는 걸로 풀었었을 뿐이지 사실은 삶이라는 게 핵심이 여기에 있고 이 삶은 창과 창 사이에 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 기윤제에 와서 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수많은 창이 있고 창과 창 사이가 그렇게 뭐 멀진 않아요. 근데 그 영상 이렇게 편집하면은 1초에 30프레임이 쫙 1초는 하지만 프레임으로 하면 30프레임이 쫙 늘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창과 창 사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 이거를 내가 쪼개고 하다 보면 굉장히 무한으로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쪼개진 그 부분들을 제가 보려고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는 삶을 지금 이 집에 와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제가 문장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축약해서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고 지금 내 상태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스승님의 말씀처럼 삶이란 느리고 사소하고 무겁다.
삶은 창과 창 사이에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심오하면서 작가님의 표현하신 문장과 딱 들어맞는 게 바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제가 또 이제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문장들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작가님이 사는 마을에 기운제를 처음 지을 때는 초반에 강연에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다 농가였고 들깨도 다니고 노루도 뛰어다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곳에서 작가님이 도시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모간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집이란 기운제를 짓고 사셨는데 작가님 책 말미에 나에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이어지고 가족에서 다시 공동체, 이웃에 대한 관심, 또 자연에 대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거기에서 마을과 이웃, 공동체, 또 연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작가님이 요즘 궁금해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장도 너무 좋은 문장이거든요. 인간은 내면에 기울었던 시선이 안정되면 그 시선을 반드시 밖으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눈을 담고 싶은 작가님에게 아마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이웃, 연대, 공동체는 너무 심오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너무 개인적인 사회잖아요. 네. 사실은 그 이웃이 불편해서 처음에는 피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와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껏도 이웃분들과 이제는 많이 소통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해주시는 연대라는 말이 요즘 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연대라는 말이 사실 저는 조금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이 연대라는 말이 너무 단단하고 너무 결속이 되어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배타적으로 되고 자꾸 피하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니면 계속 그러니까 뭔가 배제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라는 말이라도 조금 더 느슨한 연대, 네, 그러길 바라고 실제로 제가 사는 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무관심과는 조금 다른데 너무 마을의 이웃들에게 너무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네. 그게 너무 그 마을들도 저기 저런 지방에 가면 집성촌 이런 데 가면 가는 분들 있거든요. 요즘 지방에 집 짓고 가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이 이제 농가주택 리모델링해서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토로를 하는 게 그런 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는 게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연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금세 빠져들기도 하는 성격이라서 아마 제가 그 안에 중심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좀 너무 많이 깊이 관여 안 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냥 관심을 멀리서 두고 적당한 관심에서 이웃분들과 연결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그 연대라는 말이 제가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쓰기가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남이가 이 말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 옛날 말인데 그 말이랑 사실은 되게 한 끗 차이거든요. 요즘 쓰는 그 말, 연대라는 단어랑은. 그래서 쉽지는 않고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한다, 항상. 네.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게 사실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고 너무 끈끈해지면 사실은 사소한 오해도 생기기 쉽고 실망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들이 드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한 공간에 같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와 나는 다른 사람, 하지만 이해하려는 사람, 네,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도 끊임없이 그 관심의 연결고리를 주고 혹은 감아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간다면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다라고 남편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이웃분들이 비슷해요. 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글을 쓴 게
막 맨날 와가지고 두들겨서 이거 주고 이거 이번에 나온 수확물인데 이렇게 계속 주시면 너무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주실 때도 살짝 괜찮니? 뭐 누구는 이런 거 불편해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먼저 얘기를 해서 주시기도 하고 너무 많이 와서 막 아는 척 하시고 막 이러려고도 안 하고 오히려 적당히 선 지켜가시면서 지나가면 강아지도 산책시키고 할 때 인사 정도 하고 그냥 때 되면은 저희 청소를 하는데 마을 청소할 때 그렇게 뭐 그랬던데 다 보고는 계세요. 근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 전 얘기 막 1년 전 얘기도 하시는데 그걸 굳이 절 찾아오진 않으시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신다는 게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랑 좀 닮은 분들이 여기 사시는 다행스럽게도 뭐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나마 조용히 네,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해요. 맞아요. 꼭 읽어보시고 후반부에 그 애호박 주신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공간 마을이 얼마나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공간인지 모간마을 집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작가님이 정말로 느슨한 연대를 얘기해 주시고 사실은 관심을 때로는 덜 기울이려 한다라는 부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책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은 저는 철저히 내 자신에게 엄청난 관심을 기울여야만 나올 수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나 아닌 것들에는 관심이 사라지잖아요. 작가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제가 질문을 잠깐만요. 네, 읽고 있는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책은 결국엔 작가님에 대한 사유의 방식으로 써진 책이잖아요. 읽고 있는 것이 얻을 것으로 재정의되는 순간 그로 인해 잃을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셨고 손실에만 무게를 두면 현재 잃고 있는 것은 계속 잃을 수밖에 없다. 인생이란 하나를 쥐려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도 두렵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작가님 문장 속 표현처럼 우리가 손실을 생각했을 때 눈을 딱 감고 손 하나를 폈을 때 꼭 하나를 내려놓고 꼭 하나를 얻어야 한다면 그 얻고 싶은 꼭 하나는 무엇일까요? 얻고 싶다기보다는 지키고 싶은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족이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이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갔을 때 남는 거가 그래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항상 희망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해요.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만 남아있다면 뭐 기회는 늘 있지 않을까요? 네, 사람이 있다면 기회는 늘 남아있고 제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사실 작가님이 제가 주말에 있는 공간에 늘 한 권의 책이 전시가 되면 늘 때 되면 와서 차도 주시고 커피도 갖다 주시고 우리 아드님이 좋아하시는 샤인머스키토 냉장고에서 가져다 주시고 그런데 사실 작가님도 바쁘고 공간 자체가 거리감이 먼데 이렇게 늘 책을 새롭게 할 때마다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울여 주셔서 처음에는 어이구 이분은 책을 참 좋아하시고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항상 오셔서 그냥 말없이 그냥 이야기하시다가 그냥 또 돌아가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또 오시는데 작가님의 책 속에 별과 별에 대한 별이 이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자신이 그렇게 이어진 연결고리처럼 무언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이런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참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작가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작가님이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작가님을 지금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박수.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네, 작가님이 이분들에게 오늘 감사의 인사로 미리 딱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담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이 최고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책이 나오고 그 어떤 자리를 마련을 했을 때 제가 아까 그 하루 서점 그 자주 가려고 노력했던 거는 결국에는 아까도 사람이라고 얘기했듯이 하루 서점 그 공간에는 그냥 책이 늘 있지만 사람이 다예요. 그 공간은 사람이 없으면 늙어요. 예, 늙고 네, 늙는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저는 이런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는 게 꼭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뿐만 아니라 책이 나오면서 온라인 북토크를 하는 그런 자리, 그 가상의 공간, 이 지금 물성이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쉽지 않잖아요. 토요일날 막 트래픽잼을 막 뚫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 얘기하기도 바쁜 이 세상에 와서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네. 네,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그 공간은 늙는다라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사실 그 한마디에 작가님이 그 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내서 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정말 다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은 작가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 북토크가 끝나면 사인회와 사진 촬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다 사진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되잖아요. 꼭 네, 강연이 끝나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의 마음이 진짜 온전히 전해지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북토크를 들으셨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진심 어린 이 한 권의 책에 대한 후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하민 작가님? 질문하고 네, 말씀해 주세요. 원래 질문하는 사람도 되게 긴장해가지고 처음 질문했을 때 못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언제 할까 계속 기회하고 노렸었는데 우선은 그거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책을 어쨌든 좋아는 했는데 요즘에 좋아하는 책의 부류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는 책들 이거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 이제 미혼이고 언젠가는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방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고 내 집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방에 이름 한번 지어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한 책이라서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취향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혹시나 작가님은 이 책을 이제 집에서 글을 쓰시면서 내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였던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역시 취향을 제일 볼 수 있는 공간을 다실인 것 같고요. 네, 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순전히 나만을 위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실이 아마 제일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시 여기 계신 분들 좀 초대도 해주시고. 네. 최대 6명까지 입실이 가능한 작은 방인데 제가 예전부터 집을 한 번은 오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왔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또 외부에서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조금 크레딧이나 이런 거를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었긴 했거든요. 실제로는 아예 공간을 오픈을 해서 이렇게 뭐 렌트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즘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나 내년 초에는 한번 이렇게 차랑 연결을 해서 지금 12월 달에는 원래 수리마트 센터에서 차랑 책이랑 이제 또 콜라보 이렇게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이렇게 골조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소규모로 해서 저희 집에서 다실에서 할 지금 의향도 있어요. 네, 그때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 네, 만약 없다면, 네, 작가님, 네, 작가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장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문장들,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은데 한 번에 쭉 쓰실 때 그 문장들이 다 나온 건지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나오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시간을 들인 것도 있고 빨리 써진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어떤 그 한 문장이 떠오르면 이제 거기에 좀 이렇게 살이 붙여져서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책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책 속에서 그런 문장들이 막 이렇게 얽혀서 나와야 되는데 좀 꼭지에서 그런 문장들이 모인 문단이 빡 하고 나오는 게 좀 많아요. 그 이유가 거기가 되게 핵심적으로 딱 먼저 딱 꽂힌 거라서 그게 먼저 덩어리처럼 있고 그 앞뒤로 이제 저는 이제 좀 글을 쓰는 스타일이 편하게 쓰는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개요라고 하죠. 이제 골조를 잡고 구조를 잡아야지만이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 문장이 뭔가 나와야지 돼요. 네. 네. 작가님의 책 속에서 정말로 이게 같은 에피소드에서 눈에 확 띄는 문장들이 있어서 저도 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작가님 지금 또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작가님. 네. 저는 이 복도 부분 읽을 때 여기서 그 복도가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근데 이걸 읽는데 약간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에서 혹시 작가님이 그러면 제가 여기다 메모를 막 해놨더라고요. 읽어서 과연 복도가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작가님이 약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뭐 아무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 상태에 대해서 못 견뎌 하셨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이제 뒤에 가서 그림을 걸어놓고 이제 괜찮아졌다 하셨는데 사실 그림이 안 걸려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데 작가님이 그런 사유를 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레고를 거기서 놀면서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거든요. 그 건축 설계하고 나중에 이제 얼마나 점유를 했는지 원래 점유 그걸 체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모여있는 공간이 다 거기만 새까매요. 그리고 복도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도라는 그 공간이라고 사실 할 수 없죠. 그냥 복도는 지나가는 그냥 길인 거죠. 그래서 복도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고 그게 비용을 또 많이 써서 집을 짓다 보면은 한 공간도 죽는 공간이 없기를 바래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그게 계속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골조라는 게 내력벽이 필요하고 하중을 버텨주는 기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둥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구획을 나눠서 이제 평면도가 잡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복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잡지에 보면 되게 멋있게 많이 되어 있어요. 뭐 유리 복도에 뭐 한쪽은 그냥 그대로만 있어도 괜찮은 공간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워낙에 복도에 대해서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좋지 않았고 했어가지고 그 복도를 제가 주로 지나다니는 시간은 밤 시간이에요. 아이를 재우고 불빛을 모두 삭제한 후에 저 혼자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복도가 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베란다처럼 꼭. 그리고 그냥 이거를 그냥 편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꾸미고 꾸미지 않고 자체를 생각을 안 했고 비밀의 방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쪽에 문을 만들지 않아서 큰 벽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뭐 저희 아이가 봤을 때는 뭐 엄청 큰 스케치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바닥에 지나가는 길만 종종 맨날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없던 차에 아이가 거기 탁 주저앉는데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거기 왜 앉아? 거기 앉는 데가 아닌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앉을 수 있잖아요. 네, 앉을 수 있고 사실 뭐 잠도 잘 수 있고 다 거기 난방도 들어오고 다 되는 데인데 나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질문하는 데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질문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림을 그려놓고 나름의 또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거기가 갤러리다 하면서 애 그림도 계속 갈아주고 네. 그런 공간이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마음의 문제인 거죠. 네. 제가 갤러리 갔네 하는 순간 갤러리로 막 보이잖아요. 결국에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질문으로 처음 다가왔고 네. 네, 결국엔 마음의 문제였고 그 부분이 이제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스케치북이 될 수도 있고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북토크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주고받은 질문들 틈에서 물론 이제 후에는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집중하면서 이렇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내 공간을 잘 알고 있나? 공간이 곧 나인데 사실 그래요. 공간이 나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공간이 있거든요. 어딜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인 것 같거든요. 주거의 의식주가 인간의 3대 요소이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지금 주거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의 정신이 사실은 불안한 나날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작가님의 책을 덮으면서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이고요. 내가 내 공간을 돌보듯 작가님이 자세히 오래 자신의 공간을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라고 했듯이 저도 만약 내가 지금 공간이 없다면 공간이 무언가 나약하다면 내 자신부터 나라는 공간부터 잘 들여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벌써 3시 43분이네요. 3시 43분이고 마지막으로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을 또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 다양한 독자님들과 또 만나실 텐데요.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이제 시작할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제 책에 대한 리뷰를 써주셨던 분 중에 집을 옮길 수는 없다. 지금의 집을 더 들여다봐야겠다 하면서 내가 유난히 자주 부딪히던 책상 모서리나 아이들이 그 키를 쟀던 그냥 여기 문틀이나 이런 것들을 오랜만에 찾아보고 거기서 되게 재밌었다. 아이들과 얘기할 거리도 됐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주거 방식을 여러분께 권유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공간에서 그 장소에서 내가 좀 더 다른 의미를 더 두고 이왕이면 더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의 공간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북토크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가님 책 속에서 한 문장의 내용 중간에는 중략이긴 한데 작가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의미란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배웠다. 내가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는 운명적 존재가 선물처럼 던져주는 것이 아님을, 내가 발견한 것들에서 의미를 줄 때 그들은 마치 거울처럼 의미를 주는 나의 의도와 마음이 어떤지 비춰주고 그 비친 마음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우리 장은진 작가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만의 기운제에서 아이를 키울 것이고 남편과 치열하게 토론할 것이고 부모님을 초대해 따뜻한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벽이면 일어나 글을 쓰고 차 한 잔을 마실 겁니다. 언제나 차를 한 잔 마시는 작가님이시겠죠? 또 차의 맛은 어제와 다르겠죠. 쫓고 쫓기던 꿈도 이제 더 이상 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로소 나는 정주할 채비를 마쳤다는 작가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북토크에 와주신 분들 또 작가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아마 마음속으로 너무 뜨겁게 응원하고 계실 텐데요. 이 책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좋은 책이다라고 꼭 알려주실 거죠? 네. 네, 작가님의 정주할 채비를 저도 응원하겠으며 네,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 꼭 많이 사랑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단체 사진 촬영하고요. 사인회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현장에 머무르셔서 작가님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